네, 전해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요 김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무혐의 결론 내린 무엇 때문에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무혐의가 예.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한 근거 조항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법 개정하겠다고 개정안 냈어요. 개정안 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률 가지고는 형사처벌이 안 된다 그 이야기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가 스스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무 관련성 없다고 그랬잖아요.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까 영부인의 배우자인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법적인 걸 다 떠나가지고 최재형이 디올 파우치를 왜 영부인에게 전달했습니까? 그 목적이 네네. 영부인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어떤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한 거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최재형이 저 디올 파우치를 들고 간 거는 불법적으로 몰카를 찍기 위해서 하나의 미끼로 들고 간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행 법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지극히 명백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법적 근거가 없고 직무 관련성 여부도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서 지금 이제 무혐의 결론이 나온 건데, 일단은 무혐의 결론에 대해서는 법조계 일각, 야권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법조계 일각이나 야권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무혐의의 결론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 소위 말하는 출장 조사의 문제도 있었고, 네. 또 5월 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철저한 수사를 약속한 뒤에 수사팀이 해체됐던 배경, 이런 것이 어제의 무혐의라는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 부정청탁법이 최초 입법된 계기가 기억을 돌아보면 그랜저 검사, 혹시 벤치어 검사, 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청탁의 관행, 이게 법적으로 뇌물죄나 알선수재죄 같이 대가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입법 미비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폭넓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어떤 청렴성을 요구하기 위한 법안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더 넓게 해석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대단히 좁게 해석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청탁의 내용이 이미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 청탁이 없다, 감사의 표시다, 이걸 납득할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김 여사 조사를 두고서 총장 패싱 논란도 일어난 바 있는데, 글쎄요, 이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무혐의 결정을 제가 하겠죠. 뭐 이른바 총장 패싱 운운했지만 이 총장 패싱이라고 하는 거는 수사 방식의 과정에 있어서의 패싱을 의미하는 거지 네. 결론의 패싱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저도 뭐 그 부분은 마찬가지 생각인데 이왕 할 거면 제3의 장소 말고 검찰청에서 소환 조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라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패싱 당했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원석 총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이 부당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네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원석 총장 임기가 9월 15일까지니까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여기서 수사를 더 질질 끌어가지고 뭐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보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원석 총장의 임기 내에 이 사건이 마무리 지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담을 후임 총장한테 지우겠다라고 한 건데 그거는 말도 안 된다. 만약에 이원석 총장이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일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에도 뭐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기저귀만 찬 채 울고 있던 3살 아이가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부모에게 돌아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경찰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해서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엄마를 찾게 된 건가요? 그 아이가 발견된 곳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서 네. 택배 운송장을 찾았다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아이의 집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최초 발견됐을 당시에 아이가 3살밖에 안 되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떤 상을 설명하거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을 지목은 했는데 가보니까 네.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하고요. 어허. 부모를 찾을 방법도 없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발견된 곳을 가보니 택배 운송장이 있었고 택배 운송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
건물주의 연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찾아가 보니 이제 어머니의 연락이 된 거고 당일날 어머니가 독감으로 네. 급히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아이를 재워놓고 나갔는데 그 사이에 혼자 남은 아이가 잠에서 깨서 집 그러니까요. 밖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황은 정말 다행인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이제 아이가 네. 실종될 경우를 대비해서 아이의 이 지문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두면 더 쉽게 또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등록 방법도 좀 쉽다면서요? 그러니까 지문 등록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경찰서 가도 되고요. 네. 파출소 가도 되고요. 그다음 파출소 말고 지구대 있지 않습니까? 지구대에서도 이게 가능하다. 그다음에 그렇군요. 준비해 갈 것도 많지가 않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예. 뭐 아무 아이나 이렇게 지문 등록하면 안 되니까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그다음 심지어 이렇게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안 가도 어플이 있대요. 그래요? 안전드림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으니까 어플 통해서 이렇게 등록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 어린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꼭 등록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쉽게 그렇습니다.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봅니다. 경북 영양군 지역 비하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었죠.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 영양군 군수가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되고 네. 있습니다. 이제 해당 영상을 듣고 극적 화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극적 화해라기보다는 피식 대학 측의 뒤늦은 뭐 수습 이렇게 보는 게 뭐 적정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논란이 발생한 게 3개월 전입니다. 5월 달에 이 영상이 게시된 이후에 지역이라든가 식당, 음식 뭐 해서 영양군에 대한 비하 영상이다라는 예. 비판이 엄청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직후에 뭐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감소가 되고 또 계속 비난글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대처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늦게라도 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영양군을 위해서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든가 군수가 직접 출연해서 문제를 수습하고 이런 모습은 뭐 적정해 보입니다. 네, 일단 피식대학 측 어제 영양군과 협업한 홍보 영상 공개를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 영양을 대한민국 수도로 하자. 어? 영양에 지하철 한 개 뚫어볼까 이런 생각이 내가 든다는 얘기야. 그 강남에 GTS 있잖아. GTS랑 영양이랑 연결을 한번 해볼까 어떨까? 그리고 영양에 국제공항을 하나 만들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야. 도쿄까지 지하 도로를 한번 뚫는 거야. 이 영양을 정말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영양 회장 영양에 빚졌어? 네. 저 영상의 조회수가 현재 한 30만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 영양군이 재치있는 댓글까지 달아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실 때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글쎄요, 뭐 댓글도 재밌게 달았던데 네. 뭐 영양 회장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치기적인 영양의 두들마을과 자작나무 숲으로 놀러 오이소. 제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못하겠는데 네. 제가 조금 전에 찾아봤거든요. 네. 지금 그 사이에 이게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거는 오전 5시 정도였는데 제가 조금 전에 찾아봤는데 이게 구독한 게 조회수가 조회수. 30만 8,797이에요. 또 늘었네요. 그 사이에 한 두어 시간 동안에 14,000이 더 늘어났고요. 예. 그다음에 좋아요가 14,000, 예. 그다음에 답글이 1,600개가 달렸어요. 예. 이 정도면 뭐 이런저런 그 뭐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예. 영양군이나 아니면 피식대학이나 둘 다 전화위복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진짜 전화위복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